지난주 화요일 오전 9시 응급실에 68세 김순자님이 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감싸 쥐고 계셨죠. 남편분이 부축해서 들어오셨는데요. 복부 팽만과 극심한 복통 때문이었습니다. CT를 찍어보니 대장에 변이 가득 차서 장이 늘어나 있었고 일부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응급으로 관장과 약물 치료를 해서 다행히 배출했지만 김순자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변비약을 20년 넘게 먹었는데 점점 효과가 떨어지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고요. 김순자님은 50대 초반부터 변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가끔 불편한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60대 넘어서는 거의 매일 화장실에서 10분 이상 힘을 주게 됐죠. 섬유질도 챙겨 먹고 물도 많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변은 여전히 딱딱했고 힘을 줘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좋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다음날 시원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약으로는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약으로 바꿨고 나중엔 매일 먹지 않으면 전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김순자 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소화기 내과에서 만난 60대 이상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그중 상당수가 변비약을 장기 복용하고 계셨고 약에 의존하면서 장 기능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져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힘주는데도 변이 안 나오고 겨우 나와도 너무 딱딱해서 항문이 찢어질 것 같고 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덜 나온 것 같은 잔변감이 계속 남고 배가 늘 더부룩하고 무거워서 식욕도 없고 변비약을 먹지 않으면 며칠씩 안 나오는 상황.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변비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배변 리듬을 되찾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장운동과 장윤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며칠만 실천하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힘주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배변 신호가 오는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변화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변비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먼저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는 그냥 섬유질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섬유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장 운동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장을 움직이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장 신경의 반응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지죠.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수록 수분이 계속 흡수되면서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마치 빨래를 오래 널어두면 바짝 마르는 것처럼요. 둘째는 장 점막이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장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줄어듭니다. 점액은 장 내벽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변이 미끄러지듯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줄어들면 장 내벽이 마르고 거칠어져서 변이 통과할 때 마찰이 생깁니다. 특히 대장 말단 부분인 직장과 항문 쪽은 가장 좁고 마지막 통과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섬유질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질은 변의 부피를 키워주고 어느 정도 장 운동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이 건조한 상태에서 섬유질만 더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변이 크기만 커지고 딱딱해져서 오히려 통과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마른 땅에 큰 돌을 굴리려고 하면 더 안 움직이잖아요.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되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부족해요. 나이가 들면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대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흡수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장, 점막 자체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물을 마셔도 점막이 촉촉해지지 않습니다. 잠깐 이것만 기억하세요. 변비 해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장을 윤활하게 만들어서 변이 쉽게 통과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변비 해결은 어렵습니다. 장이 마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힘을 많이 줘야 합니다. 변이 장을 통과할 때 마찰이 크니까 밀어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10분, 15분씩 앉아서 힘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힘을 주면 항문 주변 혈관의 압력이 가해져서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항문이 찢어집니다. 딱딱한 변이 좁은 항문을 무리하게 통과하면서 항문 점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걸 치열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찢어지면 아물기 전에 또 딱딱한 변이 나오면서 반복적으로 손상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키가 묻고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셋째, 장이 늘어납니다. 변이 장 안에 계속 쌓이면 장벽이 늘어나면서 장 자체가 커집니다. 장이 늘어나면 장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서 장 운동이 더욱 느려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심하면 김순자님처럼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비약을 찾으십니다. 변비약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장 운동을 강제로 자극하는 자극성 하제고 다른 하나는 대변의 수분을 끌어들이는 삼투압성 하제입니다. 처음엔 효과가 좋습니다. 약을 먹으면 다음날 시원하게 나오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오래 먹으면 장이 약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극성 하제를 오래 먹으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약 없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장, 점막이 손상된다는 겁니다. 장, 점막이 까맣게 변하는 장 멜라노시스라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 기능이 더욱 떨어지고 변비는 더 심해집니다. 삼투압성 하제도 장기 복용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이나 마그네슘 수치의 문제가 생길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변비약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장운동과 장윤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특정 과일과 오이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먼저 과일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인데요. 장 안에서 소화를 도와주고 장 운동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잠자고 있는 장을 깨우는 거예요. 장에 신호를 보내서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이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키위의 액티니딘 효소는 위장을 거쳐 소장과 대장까지 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장 점막의 신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하죠.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면 변이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장에 오래 머물지 않으니까 수분도 덜 빠져나가고 변이 딱딱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키위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젤 같은 형태로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변을 부드럽고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처럼 딱딱하게 부피만 키우는 게 아니라 촉촉하고 미끄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2021년 뉴질랜드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만성 변비 환자들에게 4주 동안 매일 키위 2개를 먹게 했더니 배변 횟수가 주당 평균 1.5에서 3.2회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변의 굵기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배변 시 힘주는 시간도 감소했다고 보고됐어요. 하지만 키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키위는 장 운동을 좋아지게 하고 변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만들지만 여전히 마지막 통과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직장 부분, 그러니까 항문 바로 앞 부분을 지날 때 여전히 힘을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 자체가 마르고 윤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변이 부드러워져도 장벽이 건조하면 나찰이 생기고 통과가 힘들어요. 마치 썰매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아무리 많아도 썰매날이 녹슬고 마찰이 크면 잘 안 미끄러지잖아요. 반대로 날에 왁스를 발라서 미끄럽게 만들면 훨씬 잘 나가고요.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오일을 추가하는 겁니다. 오일, 그러니까 지방은 장 내벽을 코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얇은 막을 만들어서 장벽을 보호하고 변이 장을 통과할 때 나찰을 줄여주는 거예요. 마치 기계에 윤활유를 넣으면 부품들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장에 오일이 들어가면 변이 훨씬 쉽게 미끄러지듯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 말단 부분 직장과 항문 쪽은 변이 가장 딱딱해지고 통과가 가장 힘든 구간인데요. 오일이 이 부분을 윤활하게 만들어주면 힘을 덜 주고도 배변이 가능해집니다. 2019년 미국 소화기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하루 한 스푼씩 4주 동안 섭취한 변비 환자군에서 배변 시 통증과 힘주는 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오일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장 점막의 염증을 줄여주고 장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고 구하기도 쉽죠.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장 윤활 효과가 뛰어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통과를 도와줘요. 이 두 가지 중 어떤 걸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본인 입맛에 맞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오일의 종류가 아니라 오일을 꾸준히 섭취해서 장에 윤활 작용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왜 키위와 오일을 함께 먹어야 할까요? 따로따로 먹으면 안 되나요? 물론 따로 먹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키위는 키위대로 장 운동을 도와주고 오일은 오일대로 윤활 작용을 하니까요. 하지만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키위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 오일이 그 움직임 속에서
장 내벽을 고르게 코팅할 수 있어요. 장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일만 먹으면 한 곳에만 머물 수 있는데 키위가 장 운동을 촉진하니까 오일이 장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겁니다. 또한 키위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오일과 만나면 변을 더욱 부드럽고 미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섬유질이 수분을 머금고 거기에 오일이 코팅되면서 마치 윤활제를 바른 것처럼 매끄러운 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아침 공복이어야 할까요? 아침은 우리 몸의 대사가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특히 장도 아침에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밤 동안 쉬었던 장이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배변 신호를 보내는 시간이죠. 이때 키위와 오일을 먹어주면 장이 깨어나면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키위와 오일이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고 빠르게 장으로 내려가서 바로 작용할 수 있어요. 효과가 더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2018년 대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아침 공복에 키위를 섭취한 그룹이 식후에 섭취한 그룹보다 배변 개선 효과가 40%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나서 바로 먹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키위와 오일을 먹는 거예요. 둘째, 키위는 2개를 먹습니다. 키위 1개만 먹으면 액티니딘, 효소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충분히 작용하기 어려워요. 최소 2개 정도는 먹어야 합니다. 키위는 껍질을 벗기고 먹어도 되고, 잘라서 먹어도 되고, 믹서에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먹어도 됩니다.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드시면 돼요. 단 너무 익은 키위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키위가 좋습니다. 너무 무른 키위는 액티니딘, 효소가 이미 많이 분해된 상태일 수 있거든요. 셋째, 오일은 한 작은 술을 먹습니다. 들기름이든 올리브 오일이든 한 작은 술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느끼하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엔 한 작은 술로 시작하세요. 오일은 키위와 함께 먹어도 되고 키위 먹고 바로 이어서 먹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키위를 다 먹고 나서 오일을 한 숟가락 떠서 바로 삼키세요. 어떤 분들은 키위를 자른 다음 거기에 오일을 뿌려서 함께 먹기도 하고요. 본인이 먹기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넷째, 먹고 나서 30분 정도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키위와 오일이 장으로 내려가서 작용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바로 다른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키위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키위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초록색 과육의 그린 키위와 노란색 과육의 골드 키위죠. 변비 해결을 위해서는 그린 키위가 더 좋습니다. 그린 키위에 액티니딘 효소가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골드 키위는 당도가 높고 부드러워서 먹기는 편하지만 효소 함량은 그린 키위보다 적어요. 그래서 변비 때문에 먹는다면 그린 키위를 선택하세요. 키위는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로 익은 걸 고르세요. 너무 단단하면 소화가 안 될 수 있고 너무 무르면 효소가 이미 많이 분해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익은 키위가 가장 좋아요. 오일을 선택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을 사실 땐 반드시 저온 압착 무첨가 제품을 고르세요. 정제된 들기름은 고온에서 처리되면서 좋은 성분이 많이 파괴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저온 압착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또한 들기름은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세요. 정제된 올리브 오일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일은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합니다. 가열하면 성분이 변해서 윤활 효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키위와 함께 그냥 생으로 먹는 겁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요? 개인차는 있지만 빠르면 23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변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변이 좀 더 말랑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오늘은 좀 쉽게 나오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느껴지는 변화는 배변 시간이 규칙적으로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보통 아침에 키위와 오이를 먹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배변 신호가 옵니다. 처음엔 약하게 오다가 며칠 지나면 점점 규칙적으로 느껴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힘주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예전엔 화장실에서 10분, 15분씩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5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잔변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잔변감이 뭐냐면 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덜 나온 것 같은 느낌, 아직도 더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게 정말 불편하거든요. 키위와 오이를 먹으면 변이 한 번에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잔변감이 거의 없어집니다. 시원하게 다 비운 느낌이 들어요. 2주 정도 지나면 배변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매일 아침 거의 같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고 더 이상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배도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변비가 있으면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무겁잖아요. 그런데 매일 깔끔하게 배변이 되니까 배가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효과를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키위와 오일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하면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변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 섭취입니다. 키위와 오이를 먹은 후 30분 정도 지나면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셔주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미지근한 물은 장운동을 더욱 촉진하고 키위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루 종일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최소 1.5리터 가능하면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키위와 오이를 먹어도 변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볍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침에 키위와 오이를 먹고 나서 집안에서 가볍게 걸어다니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장운동이 느려질 수 있어요. 5분, 10분 정도만 가볍게 움직여주면 장이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셋째, 배변 자세입니다. 화장실에 앉을 때 발 밑에 작은 발판을 두고 발을 올려놓으세요.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는 자세가 되면 직장이 펴지면서 배변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자세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인데요. 쪼그려 앉는 자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서 힘을 덜 주고도 변이 쉽게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넷째, 배 마사지입니다. 배변 신호가 올 때 배를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배꼽 주변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쓸어내리면 장운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가볍게 쓸어주는 정도로 충분해요. 다섯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되도록 같은 시간에 먹으세요.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면 장도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꼭 하세요. 아침을 거르면 장이 깨어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키위와 오이를 먹어서 변비가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끊으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먹으면서 몸에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줘야 해요. 변비는 습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장이 느리게 움직이고 건조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 정도 꾸준히 먹으면 장이 새로운 리듬을 기억합니다. 아,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하고 몸이 학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키위와 오이를 조금 줄여도 배변이 잘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기보다는 유지하는 차원에서 계속 먹는 게 좋아요. 매일 2개씩 먹던 걸 1개로 줄이거나 이틀에 한 번씩 먹는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피해야 할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키위만 먹고 오이를 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일이 느끼하다는 이유로 키위만 먹으세요. 그러면 장 운동은 좋아지지만 윤활이 안 돼서 여전히 힘을 줘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수는 아침이 아닌 다른 시간에 먹는 겁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침 공복이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키위를 5개, 6개 먹거나 오이를 2~3 숟가락 먹으면 오히려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량이 중요해요. 네 번째 실수는 하루 이틀 먹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4일은 먹어봐야 변화가 느껴집니다.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변비 재발을 막으려면 전체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 식이섬유를 골고루 섭취하세요. 키위 외에도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미역, 다시마 같은 식품들을 자주 드세요. 다양한 식이섬유를 먹으면 장내 환경이 더 좋아집니다. 둘째, 발효식품을 챙겨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변비도 잘 생기지 않아요. 셋째, 과식하지 마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장에 부담이 갑니다. 소식하고 천천히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크게 개선됩니다. 다섯째, 배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참으면 장이 둔해집니다.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키위와 오이를 일주일 이상 꾸준히 먹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복통이 심하거나 때가 딱딱하게 굳은 경우, 갑자기 변이 가늘어지는 경우,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드는 경우, 구토나 구역질이 계속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단순 변비가 아니라 장폐색이나 대장암 같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빨리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또한 변비약을 10년 이상 장기 복용하셨다면 한 번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 점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변비는 단순히 섬유질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장운동이 느려지고 장 점막이 건조해지는 2가지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아침 공복에 키위와 오이를 함께 먹는 겁니다. 키위의 액티니딘, 효소와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은 장을 윤활하게 만들어서 변이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며칠 안에 변이 부드러워지고 힘 주는 시간이 줄어들고 잔변감도 사라집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키위 2개와 오일 한 작은 술을 함께 먹으세요. 30분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가볍게 움직이세요. 화장실 갈 때는 발판을 사용해서 무릎을 높이는 자세를 취하세요. 배변 신호가 오면 배를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의 변화를 지켜보세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34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배변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고 더 이상 변비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배변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물 섭취,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식사, 발효, 식품, 섭취 같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더욱 빨라집니다.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김순자님은 응급실에서 퇴원한 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3일째부터 변이 부드러워지더니 일주일 후엔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배변이 됐다고 하세요. 2달이 지난 지금은 변비약을 완전히 끊으셨고 대도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며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7일만 실천해 보세요. 7일 후 달라진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7일 2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변비 없이 건강한 장 생활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변이 가늘어지는 진짜 이유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변이 점점 가늘어지는 건 단순한 변비가 아니라 다른 문제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병원에 가 봐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가기 전 1분 준비 루틴에 대한 영상도 준비 중입니다. 화장실 가기 직전에 딱 1분만 투자하면 배변이 훨씬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꼭 챙겨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